김경환의 미치겠을. 네, 이번에 이야기할 주제는 따뜻한 말 한마디 편의 Q&A입니다. 네, 질문 받겠습니다. 고등학교 때 집 앞까지 찾아와서 전화와 문자를 남겼던 그 친구와는 지금까지도 친분을 유지하고 계신가요? 저희 집 앞에 왔던 그 친구하고는 여전히 친분을 유지하고 있고요. 아주 친한 친구로 잘 지내고 있고, 물론 각자의 지역에 살고 있지만 가장 힘들거나 또는 가장 좋은 일이 있을 때 연락하고 얼굴 꼭 보는 사이로 지금도 지내고 있습니다. 이등병 때 나름 짬 차이가 나는 고참과 근무를 서시면서 갑자기 개인적인 가정사까지 들어주시게 된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? 원래 말하기를 좋아하고 말을 하길 좋아하기 때문에 상대가 이야기를 하게끔 만드는 환경을 잘 조성하는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때는 본능적으로, 물론 지금처럼 강연 일을 하거나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미숙했지만 원래 누군가가 가슴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끌어내게 하게끔 하는 능력들은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근데 또 새벽 2시 감성이 있거든요. 2am 감성이 있거든요. 이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캄캄한 탄약고에 남자 둘이 2시간을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. 근데 자면 안 돼.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변을 살펴야 돼. 그러면 당연히 이 상황에서는 상호 간의 대화가 깊이 있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. 새벽 2시에. 술 한잔 있었잖아요. 그럼 우리 둘이 연애했어. 기가 막히게 연애했어요. 그 정도로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. 왜? 불빛 하나 없는 캄캄한 곳에서 야간 감시장비 활용하면서 근무를 서고 있기 때문에 사실 너무나 감성적이고 너무나 센치하죠. 네, 거기서 당연히 제가 대화를 주도해서 막 질문들을 던져가면서 대화를 나누니까 상대가 하기 어려웠던 얘기들도 조금 더 수월하게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저희 소대에 같이 근무서는 선임들 또는 후임들한테 다 상담처럼 이야기를 많이 해줬고, 진로 상담부터 연애 상담까지 탄약고와 위병소에서 이루어지는 김경환 힐링 캠프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. 이제는 강연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개인적인 감정이 웬만하면 잘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본인만의 노하우가 생기신 건가요?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감정이 많이 휘둘렸죠. 왜냐하면 일로서 상대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방법을 몰랐거든요. 그냥 친구랑 술 한잔 할 때 이야기 힘들겠다, 어쩌냐 해주는 것처럼 강연 이야기를 들었어요. 근데 요즘은 조금 방법을 찾았죠. 감정에 이입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히 객관적으로 상대를 바라봅니다. 그래서 저 사람의 말에 개연성, 논리성, 일관성 이런 것들을 애초에 제 머릿속 심사기준에 넣어버린 거죠. 사실 예전에는 얼마나 이 사람의 얘기가 감동적이고 공감이 가는가 이런 걸 많이 봤거든요. 그러니까 진짜 같이 정서적으로 젖어가더라고요. 근데 요즘은 저 사람이 이게 팩트인가? 이게 논리적으로 맞나? 제 가능한 일인가? 왜 그렇게 선택했지? 왜?로 접근하게 됐죠. 그때는 어떻게 와 진짜? 이렇게 접근했다면 지금 왜? 이렇게 접근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성적인 접근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원인을 좀 분석을 하려고 하고 참과 진실을 좀 보려고 하고 논리성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적으로 이제 스피치적인 것 그리고 이 사람의 논리성 그리고 이 사람의 진정성 이런 것들을 후 작업으로 진정성이 진짜 이야기인가를 나중에는 보게 되는데 첫 심사할 때는 일단은 조금 더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들을 많이 세웠습니다. 그래서 요즘은 좀 분리해서 심사가 가능하다. 감정이입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게 되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요즘에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주고받으려고 해도 감성충 같은 말로 폄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? 저는 그 말 정말 싫어하거든요. 감성팔이, 감성 돋는다 이런 말들 오글거려.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.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도 있고 감성적인 사람도 있고요. 그래도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글이 있고 감성적인 글이 있어요. 새벽 감성, 내일 아침 눈 뜨면 후회할까요? 아니죠. 그때 쓴 그 글도 본인의 생각이고 본인의 마음인 거예요. 어쩌면 본인에게 가장 솔직한 시간이고 가장 솔직한 글일지도 몰라요. 그 글이. 그래서 저는 막 새벽에 밤에 이렇게 끄적끄적 장문으로 막 인스타나 이런 본인의 SNS에 막 올리는 글들이
감성 돋고 오글거리는 글들이 아니라 어쩌면 본인 내면 깊이 있는 내면의 감성을 꺼낸 글이라고 해서 저는 아주 높게 사고요. 그래서 저는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의 시작은 그런 따뜻한 감성, 마음 깊이 가지고 있는 감성들이 발현되는 과정이라 생각하거든요. 그런 가슴 따뜻함이 있는 사람이 남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오글거린다, 감성 돋는다 이런 말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개인적으로. 본인의 생각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것. 그것이 뭐 감성 돋고 오글거린다는 표현이 될 만한 글이면 좀 어때? 누군가는 그 글을 보고 힘을 얻고 공감을 할 거예요.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또한 말과 글의 필요성이 생기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따뜻한 말 한마디와 감성 돋고 오글거리는 그 글의 차이는 없다. 누군가의 필요성에 의해서 분명히 그 글이 답을 찾아갈 것이다.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본인의 생각들을 다른 사람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펼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. 그게 말 한마디든 글 한 줄이든. 네. 저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. 지금까지 이야기브리지 김경환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